오늘 갖고 온 작품은 좀 되게 간만에 나온 추리, 수사 그런 관련된 수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추리 만화가 네. 굉장히 그리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사건부터 트릭 그리고 뭐 심리 이런 거에 걸쳐서 그 소위 말해서 합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웬만해서는 뭐 작품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바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만화책을 처음 보게 된 게 네. 영탐정 코난을 통해서 만화책을 보게 됐거든요. 소년탐정 김전일과 네. 그 저 옛날에 추리 소설을 좋아했는데 만화에도 이제 추리 만화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초등학생의 어린 나이로 그런 좀 다소 그 당시엔 잔인한 네. 작품을 봤는데 코난은 아직도 연재 중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네, 어쨌든 웹툰 중에서도 뭐 추리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드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가져온 작품은 어쨌든 그래도 뭐 추리 작품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중간 정도까지 전개가 된 것 같은데 이 폼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저번 주에 뭐 장기 연재 뭐 말씀도 드렸지만 어쨌든 이 폼을 유지할 수 있다면 상당히 괜찮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쉬 작가의 꼬리잡기라는 작품입니다. 네. 보셨나요? 아니요. 한번 보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한번 봐야겠어요. 네이버 월요 웹툰이고요. 2021년 7월부터 연재 중인 작품입니다. 뭐 거의 1년 다 돼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 바쉬 작가라는 분은 여성 작가로 추측이 됩니다. 다음 웹툰에서 2017년에 본인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과격 자매단이라는 일상툰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자매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여성분이시다라고 뭐 추측이 아니라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가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일상툰 연재하시다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셔가지고 이번 꼬리잡기라는 작품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하고 계십니다. 네. 일단 소개하기에 앞서가지고 최대한 이야기 전개에 대한 설명을 좀 안 하려고 해요. 네. 왜냐하면은 추리물의 특성상 좀 스토리 전개 반전이라든지 중간에 뭐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기 마련인데 이거를 좀 다 얘기를 해버리면은 재미가 없죠. 그렇죠. 웹툰을 보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좀 뭐 배경 설명이라든지 네. 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된다 그 정도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작품 소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배경이 되는 그 공간은 무너진 건물이에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성종대학교라는 가상의 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영상 동아리 학생들이 견학을 가기 위해서 스튜디오 콘트라, 그러니까 약간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일종의 뭐 영상 촬영하고 뭐 녹음하고 뭐 그런 스튜디오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런 스튜디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디오 콘트라라는 곳에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건물이 붕괴가 됩니다. 건물이 붕괴가 돼요. 그래서 지하에 있는 스튜디오인데 메모리 된 거죠. 네. 메모리 됐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뭐라고 하나요? 공간이 생겼던 거죠. 건물이 무너지면서 완전히 깔린 게 아니라 약간 방 하나, 방 하나만한 뭐 에어포켓 뭐 그런 식의 공간이 생긴 거죠. 네. 기적적으로 부상도 없었고 조금 뭐 까지거나 뭐 타박상 정도는 있지만 네. 뭐 생명에 심각한 뭐 위험은 안 되는 부상이었고요. 심지어 건물 틈새에 자리 잡았고 물도 약간 그 똑똑똑똑 떨어지는 그런 물이 있는 그런 굉장히 기적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핸드폰도 그 당시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조대와도 연락을 취합니다. 뭐 좀만 기다리시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꺼내드릴 테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특히 뭐 건물 같은 거 잔해 건드리시면은 추가적으로 붕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가만히 계시면은 저희가 구해드리겠습니다. 네. 구조대와 연락이 되죠. 근데 구조 작업이 점차 지연이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좀 이게 매몰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 파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의 2주 뒤에 구조가 됩니다. 네. 핸드폰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니까 한 3일 만에 꺼졌거든요. 네. 3일까지는 연락이 되다가 2주차까지는 연락이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만에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9명이 메모리 됐다고 했는데 그 중에 3명은 시체로 나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2주 동안 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고 또 여름입니다. 네. 굉장히 습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명은 그렇게 사망이 되고 1명은 의식불명. 그리고 이제 9명이라고 했으니까 5명은 좀 다소 멀쩡하게 나온 거죠. 네. 여기까지 와보면 그럴 수 있는데 갈수록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이 됩니다. 일단 구조된 학생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표정이었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럴 수 있죠, 여기도. 왜냐하면 2주 동안 갇혀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함구하려고 해요. 안에서 뭐 우리가 어떻게 버텼고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아까 3명이 죽어서 나왔다고 했는데 발견된 시신들의 상태가 이상한 겁니다. 오. 자연사가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죽였다라는 사인이 밝혀지면서 본격적으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시신의 상태가 장난이 아닙니다. 뭐 두개골이 뭐 함몰 됐다든지 심지어 뭐 신체 부위가 분리가 됐다든지 어디가 잘려 있다든지 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도대체 9명이서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렇죠. 이거를 밝혀내가는 만화입니다. 빛도 없었을 텐데. 빛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반 3일 정도까지는 그 핸드폰이 있으니까 네. 최소한의 불빛이 있긴 했지만 잠깐 시키면 이게 저희가 어두운 공간에 있으면은 네. 잠시 뒤에 어두움에 적응이 돼서 좀 눈에 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사실 최소한의 빛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뭐 달빛이 뭐 별빛이라도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정말 그냥 암흑의 공간에서는 뭐 무슨 짓을 해도 안 보이죠, 사실. 그렇죠. 네네. 도대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경찰이 추적을 하고 또 여기에 사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경찰의 자문역으로 붙은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네. 그 주영화라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 의사가 수사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을 그 경찰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자문인데 네. 이 사람도 좀 비밀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 의사도 과거 대학교 시절에 등산 동아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속리산으로 겨울 산행을 갔다가 조난을 당해요. 네. 근데 8명 중에 5명이 죽고 3명이 생존한 거예요. 3명이 생존자가 나왔는데 이 의사를 포함해서 나머지 2명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을 합니다. 네. 근데 아직 도대체 이 속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이것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정신과 의사와 그 갇혀 있던 네. 그 동아리 영상 동아리 학생들의 상황이 매우 비슷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되긴 하는데 네. 뭔가 아직 자세한 건 드러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겠죠. 여태까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자체는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 그리고 과연 그 2주 동안은 틈바구니 안에서 건물 틈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네. 이 두 가지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제 뭐 증언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조금씩 밝혀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웹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재밌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굉장히 설정도 신박했고 네. 지금 이미 여러 차례 반전이 나왔고요. 네, 아직 뭐 범인이 누구고 네. 도대체 뭐 의사한테 무슨 일이 있었고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이야기를 어느 정도 좀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만한 반전 혹은 뭐 증거들이 나온 네. 상태고요. 아마 올해 내로 완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막스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 2020년도에 네. 네이버 웹툰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위아더 좀비 네네.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위아더 좀비와 함께 대상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 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스토리 면에서는 검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추리물의 특성상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 되고 또 초반에는 사실 인물의 구분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네. 이거는 어디서 기인을 하냐면은 그 어두운 공간 그렇죠. 그 안에서 계속 인물의 포커스가 바뀝니다. 그렇죠. 이번 화에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네. 다음 화에서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네. 이걸 좀 따라가기가 저는 좀 사실 살짝 힘들었어요. 쉽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좀 완결이 되면은 네. 그때쯤 한번 정주행을 하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게 좀 그 아다리가 좀 맞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뭐 추리 수사물은 트릭을 짜는 게 어렵고 네. 또 그 안에서 정말 한정적인 소재를 가지고 트릭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독자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작품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토리는 되게 흥미를 이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작품이 되게 어중간하게 뭔가를 시도를 하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은 김이 팍세 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렇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 그렇죠. 되게 뭐 짜맞추기식으로 가면은 그렇죠.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폼을 계속 유지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던 것도 역시 과연 결국 추리물의 특성은 트릭이거든요. 결국. 그렇죠. 트릭과 결국 누가 범인이고 그렇죠. 어떻게 진실이 밝혀지느냐인데 그 과정까지만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다면은 정말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고로 추리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왜요?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책을 읽었을 때 네. 추리물을 읽어보려고 많이 했거든요. 그 아가사 크리스티라든지 뭐 셜록 홈즈라든지 뭐 네네네. 그 외에 뭐 읽어보려고 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죽어야 되니까. 뭐 그걸 떠나서 네. 자긴 다 알고 있잖아. 약간 네가 한번 맞춰봐라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좀 없잖아 있는 게 있고 네. 그 어느 순간부터 소설 읽다 보면 머리에 안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싸리 그냥 재미를 위해서 읽는 거는 만화로 넘어간 것 같은데 네. 특히 추리 소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잘 보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보게 되면 그게 잘 안 그려집니다. 그 상황이. 어디 시체가 어디에 누워 있고 뭐가 어디에 찔려 있고 그때 누구는 뭐 했고 막 이거를 머릿속에 한 번에 그려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추리물 그 소설 자체는. 네네. 근데 만화는 이제 좀 간단하게 해서 좀 보여주는 그렇죠. 편이라 명확하게 보여주니까. 그러니까요. 좀 네. 보기가 쉬운 편인데 그래서 추리 소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근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셜록 홈즈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이.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 어쨌든 바시 작가의 꼬리잡기라는 네. 작품이었고요. 이것도 강추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봐야겠네요. 네, 재밌어 한번 보이네요. 좀, 네. 스토리 자체는. 이미 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쯤 뭐 달리기 시작하신다면은 충분히 재밌게 볼 수 있다. 재밌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